자, 오늘은 구독자분 요청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연 7% 원금 포함입니다. 매월 목표로 배당을 지급하는 최초 ETF 나스닥 세븐핸들 인덱스 ETF HNDL US 알아보겠습니다. 간략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초로 ETF 중에서 어떻게 보면 타겟 배당이죠. 목표로 배당률을 결정을 했어요. 현금 배당을 7%로 연 7%로 정하고 어떤 식으로든 요거를 이제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ETF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제 저금리 시대에서 연금 생활자들의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이 전염병 사태 때문에 배당주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지금 애를 먹고 있거든요.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주에 넣어놓고 월 배당 따박따박 받으면 이제 안심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전략도 먹히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돌파구 될 만한 ETF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는 특징이 뭐냐면 연 7% 목표로 특히나 또 매월 배당하는 ETF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렇게만 되면. 단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 보면 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년 동안 인컴만 가지고 7%를 배당을 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 그게 이제 들어온 인컴만 가지고도 이 7% 배당이 달성이 어려울 것 같으면 그럴 경우에 이제 일부 원금을 돌려주면서 현금 흐름을 맞춰주는 그런 ETF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19개 정도의 ETF가 투자가 되는데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게요. 각각의 ETF들이 담고 있는 기초 자산들을 다 포함하면 대략 한 2만 개 정도의 어떻게 보면 인디비주얼한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되는 포트폴리오고요. 세 번째가 이제 나스닥 돌시 라이트라는 어떤 그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인컴에 관한 여러 가지 12개의 ETF를 본인들만의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적절히 이제 동적으로 자산 배분하면서 어쨌든 인컴을 달성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투자의 목적을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이 먼슬리 디스트리뷰션인데 결국 연 7%에 되는 현금 배당을 목표로 하는데 가능하면 원금은 건드리지 않는 걸로 목표로 한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레버리지가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23%까지가 들어갈 수 있고요. 간략하게 성과를 살펴보면 2018년 1월 달에 런칭이 돼가지고 현재로서는 연수익이 5.6% 정도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뭐 6월 30일 기준이거든요. 한 2.8%. 분기적으로 봐도 뭐 나쁘지 않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 좀 선방을 한 케이스고 벤치마크는 블룸버그 바클레이즈 US 애그리게이트 본드 인덱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50%는 핵심 자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7대3 전략이죠. 채권에 70% 투자하고 주식에 이제 30% 투자하는 거죠. 미국의 라지캡으로. 그래서 매월 리밸런싱을 한다.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면 이제 정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롱텀으로 이제 투자하는 전략이고 이 전략의 차별화는 이 50% 돌시 라이 익스플로어 포트폴리오인데 요게 이제 전술적인 접근이죠. 그러니까 동적 자산 배분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얘네들이 이제 자체 개발한 거고 그래서 12개의 카테고리를 나누는 건데 뭐 그로스 인컴 그러니까 성장성도 가지고 있죠. 어쨌든 인컴에 좀 포커스를 두는 어떤 주식 같은 자산 그리고 커버드 콜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기초자산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초자산을 이용한 콜옵션을 매도하면서 콜 프리미엄을 받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고수익 채권 회사채 MLP는 마스터 리미티드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어떤 천연가스든 뭐 셰일가스든 이런 것들을 이제 운반하는 과정에서 인프라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인프라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당을 꾸준하게 받는 그런 전략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성과가 굉장히 안 좋았죠. 한때는 에너지 가격이 좋았을 때는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았던 자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주고, 그리고 이제 투자 등급 채권, 그리고 우선주, 그리고 유틸리티 스탁스, 그리고 이제 모기지 관련된 채권들, 리츠, 그리고 이제 뭐 픽스드 인컴 펀드랑 그리고 이제 빌드 아메리카 본즈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지방 정부가 발행한 인프라 관련된 어떤 미니시펄 본드입니다. 어찌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인컴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은 전부 다 검토를 해가지고 이 각각 자산을 자기들이 보는 어떤 시각에 맞춰서 잘 분산해서 여기서 최대한 인컴을 끄집어낸다. 그런 전략입니다. 이것도 이제 먼슬리 리밸런싱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운용사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 트랙 레코드를 보고 믿을만 하면 이제 맡기는 거죠. 개인이 이거를 사실 하나하나 다 검토하기도 힘들고 이거를 이제 동적으로 자산 배당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종의 외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이 파란색 부분, 옅은 파란색 부분이 이제 미국 픽스드 인컴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부분이 이제 US 에쿼티. 그리고 요 짙은 회색, 파란색 부분이 이제 대체 투자죠. MLP 같은 거고. US 블렌드는 이건 이제 주식이랑 채권이 혼합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탑홀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다. 굉장히 다양한,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에서 저희가 투자할 만한 모든 것들은 사실 다 긁어 모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이제 7대3 전략으로 롱텀 핵심 자산을 정적 배분하는 거고, 바깥 테두리 부분이 12개의 ETF를 이용해서 쪼개가지고 그때그때 자신들의 뷰에 맞춰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토탈 본드 마켓에 굉장히 투자가 많이 돼 있고, 일부 리츠도 들어가 있고, 디비던드 들어가 있고, 요거 90% 에쿼티, 60% 본드, 이게 아마 NTSX ETF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투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과거의 트랙 레코드를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월별 배당이죠. 배당을 주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배당을 주는 원리가 매월 9번째 거래일에 이거를 이제 배당을 결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 7% 배당을 목표로 하잖아요. 현금 배당을. 그래서 매월마다 이 9번째 트레이딩 데이시 있기 전날 NAB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연 7% 맞추려고 그달 배당을 계산하는 거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인컴에서 이제 배당이 다 지급되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또 원금을 일부 상환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쭉 꾸준하게 매월 이렇게 배당이 되고 있고요. 그 사진이 죄송스럽지만 이게 좀 잘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이 핸들 인덱스 ETF 관해서 유튜브 자료가 있어요. 운영하는 사람들이 인터뷰한 건데, 거기서 제가 이제 스크린 캡처 해가지고 화질이 별로 안 좋은데, 핵심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2개 인컴을 만들 수 있는 모든 12개의 그 트랙 레코드를 다 살펴보는 거죠. 맨 마지막이 이제 핸들이고, 2019년 12월부터 봤을 경우에 위너와 루저가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2019년 12월 봤을 때는 녹색으로 표현된 게 제일 잘 된 거죠. 코어 픽스드 인컴이 애뉴얼라이즈 리턴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눴을 때 제일 성과가 좋았다. 제일 안 좋은 전략이 빨간색인데 커버드 콜 전략이 제일 안 좋았죠. 2017년 12월 말부터 하게 되면 리츠가 제일 안 좋았고, 모기지 백 시큐리티, 그러니까 모기지 관련 채권이 성과가 제일 좋았어요. 2013년으로 더 늘려도 리츠가 성과가 안 좋았고, MBS가 제일 좋았죠. 핸들은 MBS를 밀렸고, 이게 보면 이제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이 핸들 인덱스가 이제 분산 투자한다고 하지만 베스트 퍼포먼스한테는 밀리는 거죠. 핵심은 2009년 12월 말부터 봤을 때 기간을 최대한 늘렸을 때 어떻게 되냐면, 모든 각각의 인컴을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자산을 어떻게 보면 리턴을 리스크로 나눈 그 비율로만 봤을 때는 핸들 인덱스를 아웃퍼포먼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간을 짧게 보게 되면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이 어떻게 보면 언더퍼포먼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간을 최대한 길게 놓고 보면 이 핸들 인덱스가 분산 투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각각의 자산들로 하여금 어느 순간 이제 가장 아웃퍼포먼하는 베스트 전략으로 이제 된다. 뭐 요런 건 이제 그쪽의 주장으로 이제 백데이터를 한 건데, 요거는 이제 미래는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어찌 됐건 간에 요 각각의 자산을 이제 개인들이 다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요것들을 간에 또 동적으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에셋 알로케이션 하면서 이거를 인컴을 또 어느 정도 타겟하는 뭐 7%가 되든 그걸 맞추기가 굉장히 구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외주할 수 있는 최초의 ETF가 생겼다. 앞으로 이런 ETF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소개드린 이유는 이제 구독자분이 요청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ETF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 특히 연금 생활자들한테는 앞으로 이런 ETF들 눈여겨보시면, 요 ETF가 베스트는 아닐 수 있지만 계속 좋은 ETF들이 발굴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오늘 설명드린 거고요. 주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보면 이제 비슷한 어떤 비교군이 될 만한 이제 ETF들을 이제 비교를 했는데, 핸들이 이제 검은색이죠. 이어 투 데이 퍼포먼스가 플러스고요. 그 이제 HYG가 이제 하이힐드 채권 ETF고, AHYG는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아시아 하이힐드 채권. 여기 대부분 이제 중국 부동산 디벨로퍼들 채권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BNQ 디비던드 ETF, BYM, 그 SPYD 전부 다 이제 고배당 주식 ETF를 봤을 때 어찌됐건 간에 상당히 그 급락장에서도 드로우다운으로 봤을 때 선방을 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건 사실은 이제 가격 변화만 보여드린 거고, 여기에서 받게 되는 그 배당은 여기 표시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가격 변화도 견조한 상황에서 어쨌든 요 기간 동안에 연 7% 배당을 받았다. 원금도 물론 이제 일부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견조한 전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전략이 좀 너무 산만한 거 아닌가. 이제 이 운용사를 100%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 7대3 그 핵심 전략은 개인이 얼마든지 구현 가능하지만 아까 말한 이 운영사 자체 개발한 그 택티컬 에셋 얼로케이션 전략은 사실 여기를 이제 믿고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일 때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높은 수수료입니다. 아까 전에 언급 못했는데 요 ETF 수수료가 연 1.2% 정도 이제 익스펜스 레이쇼가 나오거든요. 거기 레버리지가 좀 들어가고 그리고 아무래도 전략이 이제 동적으로 자산 매매를 하다 보니까 손도 많이 가고 거래 비용도 좀 발생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른 어떤 그 패시브 ETF와는 좀 비교했을 때 수수료가 꽤 높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된다. 세 번째는 역시 또 적은 거래량입니다. 이런 전략 자체가 상당히 이제 니치한 전략이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서 이렇게 활발히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거나 매도를 할 때 과도한 프리미엄과 뭐 디스카운트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잘 눈여겨 보셔가지고 거래하실 때 혹시라도 불필요한 비용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잘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금 생활자들을 위한 목표 배당 ETF에 주목하자. 두 번째, 나스닥 세븐핸들 인덱스 ETF 최초입니다. 고려해볼만 합니다. 연 7%를 목표로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금 포함입니다. 항상 원금을 지급하는 건 아니지만 인컴만 가지고 7%를 달성 못할 경우 원금을 준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리스크 요인을 잘 감안해서 분할 매수 고려해볼만 한다. 그래서 단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절대 추천 아닙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